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총선편 선거를 6일 앞둔 오늘은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정치부 한현희 기자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낮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선거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은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용산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권영세 후보입니다. 필승 후보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 을에서 16대부터 3선을 하셨습니다. 주중 예, 대사도 예, 하셨고요. 예. 정치 경력 거의 20년 되십니다. 예. 익숙한 영등포 떠나 용산에 왜 오셨어요?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예. 용산은 사실 제가 거의 태어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그리고 드문드문 살다가 네. 또 94년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횟수로 한 20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길지 않은 삶에 거의 제일 오래 산 곳이 용산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게 된 거는 당에서 용산을 좀 평정을 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평정할 생각입니다. 네. 당에서 평정해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용산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비 후보만 9명이었는데 어떻게 당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요청을 얘기한 거고 네. 여기 용산이 아마 제가 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했는데 아무래도 용산이 사실은 한복판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구도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건 사업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건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막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말도 좀 조심해 써야 될 텐데 소위 초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전체 이 용산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가 선발이 됐는데 용산 구민들의 열망이 이런 묵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고 또 일해본 사람이 용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본선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길지 않은 삶이라고 강조를 또 하셨는데 사실 이제 권영세 후보님에 대해서 그런 경력도 있지만 올드맨이다 또 언제적 권영세냐 이런 말도 사실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2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사람한테 뭐 2번 떨어졌다 혹은 올드맨이다 이런 정도밖에 지적할 게 없다라는 게 제가 참 정치를 깨끗하게 잘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마음껏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상대방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네. 사실 권영세 후보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지난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셨어요. 편하게 닦으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죠. 이 변화의 바람이 워낙 불다 보니까 저는 눈물이 나는데 아마 상대 후보들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대선 때는 선대위 상황실장을 해서 당선을 이끄셨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주중 대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훈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꼬리표로 따라 붙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정부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원래 저는 사실 소위 친이 친박 나눠서 싸울 때는 중립으로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2011년 말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사무총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제대로 하게 되면은 뭐 자기 선거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사무총장의 저주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도권 같이 이렇게 이 경쟁이 심한 데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맡아서 일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선까지 쭉 하면서 그 일을 아주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바로 국내 정치에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중국을 가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 그러면서도 가장 대등한 한중 관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국내 정치를 제가 좀 더 관여를 했으면은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당내 경선 과정 또 상대 후보 뭐에서는 친박 꼬리표를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친박 친이 뭐 이런 거는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 저기 좀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통합이라는 게 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국민의당 대표라고 불러야 네. 되나요? 거기 쪽에 있었던 사람까지 와서 이게 하나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직 선거 중이라서 아직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게 우리 미래통합당을 하나의 용광로로 만들어서 그 모든 계파를 다 녹여내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런 정당으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으로 선거가 벌써 6번째 맞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전당대회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라서 예. 선거운동 하는 것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지금 운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대 후보들은 뭐 선거 경험이 별로 없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선거가 되노니까 한편으로는 공평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주민들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뭐 접촉이 있건 없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잘 용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후보가 가장 잘 용산을 대표해서 중앙 정치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보고 뽑으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제가 뭐 진심을 담아서 아주 적어진 경우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전화나 아니면 SNS로 이렇게 이 홍보를 하거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어려움이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슬로건이나 공약도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 저는 사실은 첫 거는 제가 만든 건데 용산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거가 제일 애착이 갑니다. 용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용산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역 일하고 이 나라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용산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 용산은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진영 장관 효과일까요? 지금 민주당한테 뺏겼거든요. 예. 그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 개인의 효과라기보다는요. 네. 2016년에 그 당시 저 비판하는 사람들이 2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떨어질 때 민주당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공천을 좀 잘못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줬는데 보수세가 강하다는 거가 강남 서초 쪽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여기는 보수세가 조금 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 4% 정도 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 뭐 지난번 선거에서 진영 장관도 당선이 됐지만 네. 그 전에 구청장 선거는 내리 3번에 그렇죠. 걸쳐 가지고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돼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당에서 여기 용산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네. 있었다고 그랬는데 용산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 용산에 그 용산을 평정할 만한 사람이 네. 용산을 평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네, 자신감 계속 내비치고 계신데 앞서 민주당 강태웅 후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게 서울시에서 30년 일한 정통 관료다. 나는 뭐 행정 전문가다 이런 강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냉정하게 서로 강약점 평가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 원래 상담 평가를 잘 안 하는데 네. 뭐 선거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용산의 아까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가 가장 큰 장애입니다. 아까 그 강 후보인가요? 거기서 고도 제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용산에 재개발해야 될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 주변과 뭐 이촌동이라든지 뭐 서빙고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들이 돼 있고 물론 거기서도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재개발해야 될 구부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남산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고도 제한을 받게 돼 가지고 이게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박원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풀 수 있겠나. 뭐 앞서도 얘기할 때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뭐 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던데 뭐 재산권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고도 제한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거거든요. 재산권이라는 거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네. 이 땅 밑에부터 시작해서 땅 위까지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높이까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제약이고, 그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이 용산이 다른 중구나 아니면 서대문구나 이런 데 비해서 고도 제한을 더 심하게 받는 이유가 저희 사실은 미군 기지도 미군 기지. 있고 또 군 부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보적인 이유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보적인 이유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심각한 재산권인 제약을 갖다 계속해서 존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산 3호 터널 옆에 보면은 그 무슨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인가요? 그거 한 30몇 층씩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한남동의 재개발 지역에 22층 정도밖에 못 져요. 그러면은 22층밖에 이렇게 하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이게 붙어져 가지고 동간 거리가 거의 10m도 안 되는 데가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도 부정적인데 용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미적거린다면은 용산의 재개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뭐 재개발 얘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네, 많은 지금- 시간을 네. 지금 할애하고 예. 계십니다. 재개발에. 이게 관점을 요건 두 가지로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재개발하면 소유주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소유주 말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지금 부실한 상황입니다. 뭐 예산은 엉뚱한데 펑펑 쓰면서 이런 그러니까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개발에 밀려서 나가야 되는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금, 보상금들을 주는 것이 네. 그야말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상생, 공생 이런 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말이 너무 많았나요?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네. 본물이 터지듯. 여기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거 네. 환경 개선 문제가 네. 용산에서 가장 대표 심각한 공항이시죠? 네. 대표적인 네.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 베테랑이시라서 이 부분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 같은 경우로 악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좀 YTN도 조금 섭섭한 게 민주당 막말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아, 우리 저희가요? 당 막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 환경이 야당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계시는 분들이 야당에서 지휘부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일선에서 뛰는 분들도 그렇고 야당이라는 것이 항상 그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여당분보다 이 한 번, 두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조심을 하면서 이 선거를 하든 행동을 하든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더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분들 때문에 일선에서 죽어라고 뛰는 분들이 이게 불의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거는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번 조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뛰시는 분으로서 고충을 예,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뭐- 못다 한 얘기 이게 또 눈물이 자꾸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변화의 바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용산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 아, 예.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용산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 바꿀 만한 강한 추진력이 있는 저 권영세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서울 용산에서 만나봤고요.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지금까지 용산이었습니다.